교재 109페이지에 보시면 논리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논리 함수. 논리 함수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 if, era, 그 다음에 not, and, or, false, tru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류가. 그 중에 true나 false라든지 not라든지 얘네들은 시험에서 못 본 것 같고요. if하고 if, era 그리고 and, or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중에 or보다는 and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if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필기고 실기고 간에.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 문제지가 이렇게 써 있네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 상태가 보정이라고 쓰여 있으면 최상급이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러 갈 거 아닙니까? 필기 시험을 봤는데 평균 60점이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입니다. 근데 평균 60 이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냐가 아니고 컴퓨터 일반 점수하고 엑셀 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4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두 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당 40%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40% 이상. 하나는 39점 맞고 한쪽에 100점을 맞으면 139점이니까 평균은 60이 넘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불합격이에요. 과목 과락제도라는 의미죠. 과목 과락제도. 이제 그런 룰이 있어요. 룰.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시험 답안지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채점이 쫙 돼가지고 컴퓨터 일반 몇 점, 엑셀 일반 몇 점, 합의 몇 점, 그래서 합격 불합격 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건으로 물어보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함수하고 and라는 함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 문제는 if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그냥 if 안에다가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 여러 조건을 물어볼 때 and라는 걸 이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or라는 걸 이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and or를 섞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는 if 괄호 열고 로지컬 테스트 궁금한 걸 물어보라는 얘기죠. 자, fx 눌러봐도 뜹니다. 이렇게 떠요. 로지컬 테스트는 뭐냐면 질문을 하라는 거죠. 네가 남자냐? 물어보든지 너 20세 넘었느냐? 물어보든지 너 주행거리가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너 모델이 뭐냐? 연식이 몇 년 이후냐? 이전이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신호등 건널목에 봐서 신호등을 봤더니 빨간불이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빨간불이 껌뻑껌뻑거리니까 좀 있다가 이제 녹색불이 껌뻑거리니까는 뛰어가면 안 되겠죠. 바로 꺼지면 이제 빨간불로 바뀌면 위험하니까 보행자의 신호가. 그러니까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시간을 보고 나서 뭐 20초, 10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내가 건너가도 되겠다? 급하면 뛰어가 갈 수도 있겠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오려고 차를 타야 되는데 아무 차나 막 타면 안 되잖아요. 차가 왔는가? 왔다. 그러면 탑승해라. 이게 아니죠. 차가 왔는가? 왔다. 그러면 이 교육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 번호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노선 번호가 아니면 타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는. 그 노선 번호를 타야 되겠죠. 그럼 타고 계속 가는 건 아니죠. 내릴 때가 됐는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릴 때가 됐으면 맞춰서 내려야 되고 하차를 해야 되고 하차하면 바로 우리 센터가 아니잖아요. 정류장에서 또 센터까지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걷는 거 아니죠?
차도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인도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런 거를 다 물어보는 게 if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만약에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조건이라는 얘기,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할 경우도 있고, 만족할 경우 너 남자니 물어봤더니 그래 나 남자다 하고 만족할 경우도 있고, 너 남자냐 물어봤더니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조건을 만족할 경우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조건을 물어봐서 그 조건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험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뭐가 평균이 60 이상이냐 물어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만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격 처리하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합격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합격이라고 메시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래요? 아니면 뭐 프린터로 인쇄해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60점 이상이면 프린터로 찍어라, 인쇄해라 이렇게 엑셀에다가 우리가 화면상에서 명령할 수는 없어요. 60 이상이면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하라든지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주행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면 조건을 물어봐서 그렇다면 최상급이고 아니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우리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넘겨볼까요? 110페이지에 수식의 이해. if 함수를 사용하는 논리 수식은 먼저 논리 함수의 규칙에 맞게 우리말로 개략적인 거를 써주세요 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나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디 갔어? 갑자기 훅 넘어가 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 상태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최상급이래요. 그렇다면 최상급이래요. 아니면 또 물어보래잖아요. 경우의 수가 몇 개죠? 최상급, 상급, 빈칸이죠. 지금 문제가 최상급, 상급,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셋 중에 하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물어봐야 돼요. 합격, 불합격 중에 표시하라 그러면 한 번만 물어보면 돼. 너 합격했니? 예, 아니요. 근데 합격이냐? 보류냐? 탈락이냐? 세 가지를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합격했니? 그래, 그럼 합격이지만 아니 그러면 뭐예요? 또 물어봐야죠. 보류냐? 그럼 예, 그럼 보류고 그것도 아니면 그땐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양가, 우리 과거에 수미양가로 판별을 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if문이 4번 나와야 돼요.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4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상급이라는 얘기고, 다음 편에 들어간 거는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거,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 아니면 이번엔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 상태인가를 또 물어보래요. 그래서 맞으면 상급이고 그렇지도 않으면 빈칸이래요.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걸 때 이고라 그랬잖아요. 뭐뭐 이고, 뭐뭐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nd라는 함수 안에다가 and는 뭐뭐 이고 뭐뭐 이고 뭐뭐인 거. 그래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상태하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상태를 and로 물어본 거예요. and 안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서 그렇다면 최상급. 이번에도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걸 동시에 물어봤으니까, 이고로 물어봤으니까 and 안에다 넣어주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어야지.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거는 작다라는 의미고, 정비가 보증 상태냐라고 물어본 거는 정비라는 거와 보증이 같으냐라는 얘기고, 여기서 말한 주행거리는 C의 세 번째 셀이고, 정비라고 하는 셀은 D의 세 번째 셀이고, 이렇게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야 이제는 문제 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코드가 나오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코드가 안 나오니까 연습장에다 이걸 쓰셔야 된다고. 그러면 4번씩 고쳐야 되잖아요. 처음에 한 번만 해결이 안 된다니까 바로. 그러니까 4번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리잖아요.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 하고 나서 위에다가 또 색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케치 안 하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스케치 해놓고도 못해. 스케치도 못해. 그런데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방에도 올려놓겠고, 우리 책에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이 보시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엑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 책은 책대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 예. 그래서 결론적인 답은 요게 답이 들어온 거죠. 요게 답이 들어온 거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if and 누가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그러면 최상급이래. 콤마. 아니면 다시 if and 정비가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정비가 보증이면 이때는 상급이래. 그도 아니면 공란이래. 오류가 났다. 빼먹었네. 괄호를 빼먹었네. 얘는 빈칸이 나온 걸 봐서는 뭐예요? 최상급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동 채우기 하면 틀렸다. 만이라고 썼구나. 에이, 10만인데. 예. 어쩐지. 이렇게 나온 거죠. 저도 이렇게 숫자 하나씩 틀려요. 괄호 하나 못 닫고. 괄호 하나 못 닫아가지고, 좀 전에 이 괄호를 안 닫았거든요. 못 닫았거든. 근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숫자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 6만 미만이고 만 미만이라고 됐잖아요. 10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결과를 안 보여줍니다. 얘가 상급인지 최상급인지 결과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계산할 때 여기가 없었잖아요. 요것만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저는 이 문제를 많이 봤으니까 여기는 상급도 나오고 최상급도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만 결과가 나왔지? 라고 해서 제가 바꿔본 건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코드에서, 관리 코드가 어디 있어요? 관리 코드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관리 코드가 있는데, 이 관리 코드에서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
네 번째가 요거죠. 이게 네 번째 않습니까? 이 네 번째가 1이면 2면 3이면 이렇게 하래요. 관리 코드의 네 번째가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고 2면 포드고 3이면 가드래요.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센터, 포드, 가드죠?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if문을 두 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 1이니? 물어봐서 1이면 센터고 1이 아니래. 그럼 2냐? 라고 물어봐서 2면 포드가 되고 2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어차피 남는 건 3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 보세요.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 라고 입력을 하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고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2면 포드라고 출력을 하고 표시를 하고, 그도 아니면 관리 코드가 네 번째 숫자가 3이면 가드라고 표시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는 안 물어봐도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밖에 없을 테니까, 막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4가 있거나 5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경우의 수가 if가 더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1, 2, 3이면 센터, 포드, 가드라고 하고 그 외에는 공란을 두시오. 그럼 if문이 세 번 들어가야 되겠지.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조건, if 조건 물어봐서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근데 관리 코드 네 번째 숫자가 1이냐 물어봤더니 끄떡끄떡 맞대. 그러면 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래. 절레절레. 그럼 또 물어봐야죠. 너 그럼 혹시 2냐? 2가 끄떡끄떡 그럼 포드라고 하면 되는데 2도 아니면 다시 3이냐? 물어볼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다 가드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1, 2, 3일 때 사용하라고 했지만 3일 때는 안 물어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잖아. if문이 두 번 나온다. 이렇게 if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묻는다. 우리 문제집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헛다운표로 되어 있죠. 책에는 헛다운표 이렇게 헛다운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헛다운표로 하지 마시고 꼭 쌍따옴표 하세요.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얘가 i의 세 번째 셀인데 i의 세 번째 셀이 이건데 i의 세 번째 셀에서 네 번째 숫자니까 요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숫자입니까? 글자입니까? 이 전체는 숫자의 글자예요. K99111이니까 이거 글자죠. 문자지 않습니까? 문자. 숫자는 아니잖아요. 500원, 300원 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가 아닌 글자 중에서 어느 일부에 있는 걸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눈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물어볼 때는 if 물어볼 때는 쌍따옴표에다가 놓고 물어봐야 돼요. 얘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숫자로 물어보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특히 MID 함수를 거쳐야 되는데 MID 함수를 거치면 우리 left, right는 배웠잖아요. MID, left, right, middle 이런 거를 거치고 나면 아무리 걔가 숫자처럼 보여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글자다.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물어봐야 된다.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된다. 그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네요. 미들, 레프트, 라이트를 또 앰퍼센드를 거치면 결과는 무조건 문자로 표시된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1입니까? 숫자 2입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자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따옴표에다가.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너무 길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리 코드의 네 번째 한 글자 미들, 이거의 값이 1이면 2면 3이면 4면 5면 6이면 쭉 나열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어요. 분명히 얘는 문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정해 줄 수 있느냐? 문자지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추수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나 if에서 물어볼 때는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문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성별 코드 있잖아요. 주민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가 1이냐 2냐 남자 여자 물어볼 때도 따옴표에다 물어봐야지. 따옴표에다 물어봐야지. 그냥 숫자로 물어보면 안 된다. 우리 세계 111쪽에 보시면은 이 문제는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숫자라고 표현했지만 따옴표의 1 그렇게 해서 문제지는 호따옴표 1이냐고 물어봤지만은 얘를 if 함수에다 넣어줄 때는 쌍따옴표에다가 써준다. 쌍따옴표로 써준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문자를 출력해 줄 때는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포드라는 거를 따옴표 없이 그냥 포드만 쓰잖아요. 이렇게 포드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포드라는 명령을 수행해라 라고 인식을 해요. 따옴표에 들어가면 얘가 메시지예요. 그냥 따옴표로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건데, 따옴표 없이 글자만 달랑 써놓으면은요, 포드라는 값인지 포드라는 명령인지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드라는 값이나 포드라는 명령을 지정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에러가 날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메시지는 또 꼭 따옴표에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외워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인별 계획서가 있어요. 개인별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요거는 완전히 뭐 다 꽝이고, 얘는 66점이 하나 걸려 있네요. 70점 밑에 걸리는 게 하나 있네요. 그러면 불합격 되겠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통과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 얘는 불합격, 얘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불합격, 탈락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어느 항목 중 하나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그랬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라는 말은 세 가지 다 70 미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계획서가 70 미만이거나 작품성이 70 미만이거나 평점이 70 미만이라는 뜻입니까?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하는 건 우리말인데, 엑셀화를 시키려면 AND냐 OR냐로 하는 거죠. AND는 개인별 계획서도 70점 이상, 작품성 70점 이상, 그리고 평점도 70점 이상, 이런 얘기고, OR라는 함수는 이게 70점 미만이거나 저것도 미만이거나 이것도 뭐뭐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 여기는 OR 함수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함수를 사용하라는 말이 지시사항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본부에서는 함수를 정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if 조건에 의해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탈락이 되고 어떨 때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보통 통과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경우라면 탈락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니까는
탈락을 먼저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라고 써준다는 얘기죠. 어떨 때 탈락되는 거예요?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으로 나타나면은 그때는 탈락 아니면 통과. 그러면 이 개인별 계획서가 어느 한 가지 70 미만이라는 뜻을 엑셀화 시킬 때는 오화 함수를 써서 계획서 70 미만, 작품성 70 미만, 평점 70점 미만 이라고 쓰는 거고, 이때 개인별 계획서가 B의 14번째, 작품성 C 14번째, 평점은 D 14번째. 그래서 그 각각의 셀 세 가지에 70점 미만이라는 거를 오화, 어느 한 가지라도 70점 밑으로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탈락 아니면 통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문제를 109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 문제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보실 겁니다. 입력해 보시고 확인해 볼게요. if는 if 괄호 열고 오와 괄호 열고, 원래는 키보드로 직접 B의 14번째라고 이렇게 쓰시는 건데, 키보드로 B 14번째라고 쓰시는 건데 귀찮으니까 클릭을 하죠.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리고 작다 70, 그 다음에 또 작품성을 클릭을 하니까 클릭이 되고, 또 작다 70 썼는데 이제 평점을 클릭하려 했더니 커서가 가는 거지 클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본래는 키보드로 움직이는 건데, 키보드로 이렇게 키보드로 클릭을 해줘. 밑에나 위를 클릭해서 아랫방향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서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커서가 가요. 옆으로요 껌뻑껌뻑 거립니다. 제가 그거를 키보드로 직접 D의 14번째라고 쓴 거예요. 아까 D 14번째라고 썼는데 이 쓰기가 싫으니까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클릭이 안 되죠. 클릭이라는 말은 이렇게 큰 십자가 형태로 떠야 클릭이 되는 거고요. I자가 나오는 거는 커서가 이동하는 거예요. 커서. 그러니까 편집 모드에서 글을 쓰는 위치가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럴 때는 왼쪽이나 아래나 위쪽을 선택을 해서 키보드로 방향키를 눌러서 움직이면 알아서 그 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괄호를 닫고, 그때 얘를 잘 보세요. 얘 밑에 이거 떠다니잖아요. 얘가 만약에 로지컬 테스트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그럼 뭐가죠? value if true. 그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책에서는 탈락 아니면 그때는 통과라고 써놔야 되는 얘기죠. 마지막에 괄호는 안 닫아도 해결은 해줘요. 엑셀이 그 정도는 해주는데, 이렇게 야 너 마지막 괄호 왜 안 닫았니? 라고 해서 괄호가 껌뻑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냥 얘 누르면 괄호가 닫혀져서 들어가요. 그러나 괄호 닫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엔터 누르면 어차피 탈락 아니면 통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메시지가 나온 거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죠. 다 탈락이네. 요거 틀려, 잘못 썼다. 얘를 작다 70을 안 써놨네. 그러니까 D 14번째라면 이런 거죠. D 14번째라는 얘기는 뭐냐면 0이 아니면 D 14번째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든 80이든 D 14번째라면 하고 쓰면 OK가 다 들어가는 거지. 잘못했죠 제가. 예, 탈락 통과 이렇게 나와야죠. 아까 여기는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빈칸이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빈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빈칸이냐면 보증 상태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빈칸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주행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보증이냐 라는 걸 동시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상태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급 최상급도 아니고 공란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아무리 그렇다고 얘가 보증이라고 해서 상급 최상급은 아니죠. 왜? 6만 미만 10만 미만도 아니잖아요. 얘는 10만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6만 미만이지만 보증이 아니었잖아요. 얘가 만약에 보증이면 어때요?
이건 최상급이 되죠. 6만 미만이고 보증이니까 최상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돼 있네요. 순위를 계산해서 순위 1등, 2등, 3등까지는 각각의 자기 등수를 출력하래요. 그 외에는 공란을 두래요. 자,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기록원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 2, 3등까지는 1, 2, 3등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공란을 두래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순위가 1등 1 혹은 2 혹은 3등이면 각각의 순위를 표시하고 1, 2, 3등이 아니면 뭐죠?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문제였잖아요. 문제가. 근데 이거를 추수함수로 할 거냐 if 함수로 쓸 거냐 고민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순위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순위. 그리고 if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if는 써야 되고 순위는 rank 함수를 써야 되고 n% 연산자는 몇 등 이라는 걸 쓰라는 건 얘기죠. n%는 결합 연산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순위가 3등이라면 1, 2, 3등이라면 각각의 순위에다가 등자를 같이 결합해서 출력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공란을 두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세요. 지금 몇 명이 시험 봤냐면 7명이 시험 봤잖아요. 8명. 8명이 대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등까지 8등까지 8등까지는 출력해 주려면 if가 몇 번 나와야 돼요? 7번 나와야죠. 너 1등이니? 그러면 1등. 2등이니? 그래서 그렇다면 2등. 3등이니? 그렇다면 3등. 4등이니? 그러면 공란. 5등이니? 그러면 공란. 6등이니? 그러면 공란. 7등이면 공란. 그것도 아니면 공란. 이 부분이 7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8개 중에 8명을 출력을 해내니까. 너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해서 3등도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공란 해도 돼요. 어차피 1등 2등 3등 공란 중에 넷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3번만 나와도 되겠죠. 그런데 뭐가 n% 연산자를 안 썼잖아요. 여기는 n% 연산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 연산자 쓰려니까는 네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아니면 4등 미만이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3등 이하냐 4등 미만이냐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등수에다가 뒤에 등자를 결합해주면 될 거 아니냐.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근데 그것도 아니면 뭐다? 공란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어떨 때는 경험이 없으면 이 순위를 내가 어떻게 매겨야 되나 1, 2, 3등은 각각의 등수를 출력하라는데 어떻게 매겨야 되나 하고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그리고 함수는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추수 이런 거구나 하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어떤 함수를 누가 설명하면 기본 함수들은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하고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데 if, 추수 이런 거 처음 하시는 랭크 처음 해보시고 VLOOKUP, HLOOKUP 처음 해보시니까는 처음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고요. 연습 안 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그러니까 지워지기 전에 또 연습을 해야지. 지워지기 전에. 얘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좀 이따가. 그 다음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몸무게하고 키가 나왔는데 얘를 가지고 뭘 계산하래요. 체중에다가 신장을 110을 뺀 거를 빼주면은 체중에다가 신장에서 110을 빼준 거를 계산하면 풀렸다? 아, 그럴 수 있겠네. 체중에다가 자기 키에 110을 뺀 거를 마저 빼줬는데 그게 6 이상이 되면 비만이고 6 미만 5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이고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함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6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묻는 거예요. 마지막 안 물어본다 그랬죠? 셋 중에 하나니까 두 개만 물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물어볼 때 6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요. 6 이상입니까? 근데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만 물어보면 돼요. 왜? 어차피 6 이상이 아닌 것들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6 미만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6 미만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묻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6 이상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6 미만을 안 물어보고 마이너스 5 이상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5 미만입니까는 안 물어봐도 되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허약이니까 그냥 허약만 처리해 준다라는 거. 우리 책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물어봐 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체중이라는 값은 D의 24번째고 신장이라는 값은 C의 24번째 셀이니까 그 각 셀을 키보드로 고치면 되겠죠. 저는 어떻게 연습했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썼어요. 종이에다 쓴 거를 가지고 체중이라는 글자 대신에 D의 24번째 셀을 썼고요. 그 쓴 글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쓴 글을 키보드로 입력하실 때 마우스로 클릭 하셨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키보드로 다 이거를 썼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편리한 방식을 사용하세요. 편리한 방식을. 그러나 수기로 이렇게 쓰는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수기로 쓰시는 연습을. 즉 114쪽에 그 수식 만드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반드시 종이에다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써보시면서. 자, 요 두 가지도 지금 풀어보세요. 순위 구하는 거 있죠? 1등에서 3등까지는 각각의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을 두시오 라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판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115쪽에 지금 기출공일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중독 지수를 검사하는데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진흥원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이렇게 인터넷 중독 지수를 체크하는 그런 검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임에 중독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는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분유를 절반 가격에 판다라고 사기를 쳤나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엄마들이 구매를 했는데 돈은 보냈더니 물건은 안 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 변명을 저질렀는가 봤더니 유흥비, 게임비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빚을 진 거라. 이거는 게임 지수, 음란물 지수, 검색 지수 같은 경우 이걸 검사를 해서 크게 되면은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는 치료를 안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엑셀로만 문제를 풀면 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이것도 한번 측정해 보셔야 돼요.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검사지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검색 지수라는 말이 나오고 음란물 지수라는 말이 나오고 게임 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지수의 값에 따라서 각각의 4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이 7 이상이면은 7월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각각의 뭐 5, 그럼 평균이 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이 7이 안 넘어가면 그냥 주의 단계인가 봐요.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나중 문제고 질문이 그거니까는. 그러니까는 if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if 가로 열고 조건, 그리고 조건을 만족할 때,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여기서 질문은 뭡니까? 각각의 지수 세 가지가 4 이상이어야 되고 그의 평균이 7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의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이냐 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치료여망, 아니면 주의, 이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if 한 번만 물어보면 되고. 그런데 네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네 가지. 각각의 값이 4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이 7 이상이라는 거를 동시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AND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클릭 해주면 되지만 평균이 뭐라고 쓰여 있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함수가 또 한번 들어가야 되겠고, 이거를 한꺼번에 길게 보는 순간 복잡해 라고 하지 말고 우리말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풀어나가면 각각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AND로 물어봐야 되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에버리지를 써야 되겠고, 이렇게 쓰면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특히 못 외워요. 제 머리가 이렇게 글자로 써 있는 거를 못 외웁니다. 이걸 딱 읽어보고 if, and, average 못 외워요. 밤을 새도 못 외워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외우고요.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외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야 돼요. 일명 돌에다 글자 새기는 돌대가리 머리예요. 돌에다 글자 새기기 어렵잖아요. 근데 새겨놓으면 오래가요. 저는 특성이 그냥 진득이 앉아서 계속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계속 입력해서 머리로, 손으로 몸이 기억하게끔 계속 연습을 해요. 그렇게 기억을 시켜놓으면 아주 오래 가죠. 이게 이 반짝 공부 못해요. 저는 제 머리가. 그래서 그런지 설명도 제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답은 이겁니다 하고 외우세요. 책에도 있어요. 이대로 해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 금방 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외우니까 제가 외운 방식대로 설명을 드려야지 뭐. 어차피 책도 이해시키는 과정이 나왔고. 그렇게 116페이지 해설 보시면 거기에 수식 만들어 엑셀화 시키는 과정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으면 최고가, 가장 낮으면 최저가, 나머지는 이도 저도 아니면 공백. 최고가냐 최저가냐 공백이냐 if 두 번 나오겠죠? 두 번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조건이 세 가지니까 경우에가. 그래서 가장 높으냐 라고 물어봐서 최고가, 아니면 가장 낮으냐 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최저가. 근데 그도 이도 아니면 공백. 그러면 최저가를 어떻게 가장 높으냐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 맥시멈 밸류, 맥스 함수를 써야 되고, 이때 얘를 가지고 물어봐야죠. 네 가격이 니께 얘네들에 비해서 가장 크냐 작으냐 물어봐야죠. 즉 여기에 최대값하고 너랑 같으냐, 여기에 최소값하고 너랑 같으냐 물어봐야 되니까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범위는 나도 포함되지만 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찍힌다. 그래서 가장 큰 값하고 나하고 같으냐, 즉 내가 최대값이라는 값하고 같으냐, 그게 가장 높으냐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크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얘네들 중에 최대값이 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제일 작은 값이 나냐? 나랑 똑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그래 넌 최저가야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별거 닫고 해주면 되고. 우리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바로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여기에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 또는 3, 1 또는 3이면 남자고 2 또는 4면 여잔데, 어차피 여기는 남녀 둘 중에 하나니까 1 또는 3이냐 물어봤어. 그러면 남자고 그도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겠지. 원래는 성별 코드가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9번 0번도 있는데 9번 0번 쓰시는 분들은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생존하시면 117세가 되니까 연세가 많으실 거란 말이야. 노령층이고. 근데 1, 2, 3번은 1번, 3, 2번, 제가 1번이고 여러분 2번이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 3번, 여자 4번,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 화교 이런 사람들은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5번, 6번,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7번, 8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는 남자고 짝수는 여자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홀수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1 또는 3이면 남자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은 다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1, 2, 3, 4 중에 하나니까, 넷 중에 하나니까는 5번, 6번은 없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되죠. 주민번호의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입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럼 1 또는 3이라는 말을 오화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 8번째 숫자가 1, 오화 또는 8번째 숫자가 3. 근데 숫자로 돼 있지만 글자잖아요. 글자. 문자잖아요. 그래서 따옴표에다 꼭 물어봐야 된다. 따옴표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1, 오화 또는 3.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남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여자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더 이상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서 엑셀의 문법 중에 if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if에다 조건을 물어보고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둘 중에 하나니까는, 이때 주민번호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라는 조건을 물어봐서 그게 만족하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고 그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라는 거는 오함수를 써서 쓰면 되는데, 이때 8번째 숫자가 1이라고 하는 것은 MID 함수를 써서 MID 함수를 써서 8번째에서 한 글자가 라고 돼 있고, 이때 숫자 1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문자 1이냐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MID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을 거예요. MOD 함수 써가지고 나머지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근데 이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어느 수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 배수. 그래서 홀수다 짝수다라는 말은 뭐예요? 2의 배수는 짝수고 아니면 홀수잖아. 2의 배수.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데,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그 수의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아니면 어차피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홀수라고 칭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수로 나눴을 때 n이라는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n의 배수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MOD 함수는 배수 관계인지를 물어볼 때 많이 쓴다. 배수 관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면접 점수를 물어볼 때 if 안에다가 if를 또 한번 물어봐요.
if에서 if를 또 물어보는 과정이 나와요. 왜냐면 군대 여부가 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3점을 주든 아니면 0점을 주든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 있는 갔다 온 점수가 필이면 3점이고 아니면 0점이니까 거기다가 면접 점수를 더해 가지고, 그래서 면접 점수 전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if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다 풀어 드리겠지만은, 오늘 가시면 지금 오늘 if 배우신 거 있잖아요. 다 몇 번씩 입력해 보세요. 한 번 했더니 답이 나와? 그거는 엑셀이 답을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입력을 띠릭 했더니 답이 나왔어. 여러분 머릿속에 100% 암기가 됐으면 두 번 다시 연습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답 보고 입력한 거지 머릿속에 있는 걸 계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에다 써봐야 되고, 문제지를 보고 아까 제가 여기다 메모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처럼 여러분 종에다 써가지고 그거를 엑셀 수식을 써가지고 직접 이렇게 쓴 거에 내 정답하고 맞으면 여러분은 암기하신 거지, 이해하신 거지. 그게 안 됐으면 계속 써봐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if는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내요. if 함수, vlookup, hlookup 함수, 랭크 함수, 얘네들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거 놓치면 커말 자격증에서 아무리 뭐 해도 함수 5문제 중에, 계산 작업 5개 중에 3개는 맞춰야 돼요. 3개 못 맞추면 불안합니다. 2개만 맞춰 갖고는요 71로 합격할 거냐 69로 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3개를 맞춰야 78점 85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3개 맞추면 4개도 맞출 수 있어요. 5개는 못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3개 4개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if,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d-average 이런 거, d-average 나오고 하면 라운드 계열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반올림 올림 이런 거 같이 연결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if 문제에는 뭐가 나와요? end가 나온단 말이에요. end가 average도 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함수가 3개까지는 결합이 되거든.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와서 이 뒤에 있는 거 제가 말로만 한 거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석 작업 들어가는데요. 어떤 분석 작업은 뭐 1분이면 해요. 설명이 금방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마우스만 빨리 움직이면 10초면 답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금방 뒤에 있는 문제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배운 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